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방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도 별자리별 연애운이에요. 1년 통으로 받을 예정이고요. 이것도 멤버십 가입 우선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려서 자주 봐주시는 분들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얼루어에 2025년도 신년 별자리 운세를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얼루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1년 종합적인 운세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원고는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아주 구석이지만 어쨌든 제 이름과 라방타로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로우보 스킬들 이제 또 신년 맞이 제가 할인 행사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정해지는 대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오픈할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카드 하나씩 뽑아볼게요. 물병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헐밋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은 연애를 하실 때 딱 내가 한 사람만 보려고 하실 때 딱 짝사랑하거나 진짜 내가 온리 원이 생길 때 뜨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던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애보다는 조금 내가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연애를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럴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물병자리님들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가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병 자리님들께서는 우선 상반기 1, 2, 3월달이 굉장히 연애적으로 변화가 있는 시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애가 좀 미적지근했다, 이제껏 답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1, 2, 3월 동안 나의 운명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싱글분들은 1, 2, 3월달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나 썸남썸녀가 있었던 분들은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인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결혼을 생각하게 되신다던가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부부관계이신 분들은 부부관계에 조금 좀 좋은 영향을 끼칠 법한 어떤 이동수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나 남편 혹은 내 와이프가 어떤 좀 승진 가능성이 생겨서 뭐 승진하게 된다던가 이사를 가면서 조금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가능성 등등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1, 2, 3월 달 이후로 조금 여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 5, 6월 달은 사실 여름 직전이죠. 초여름쯤. 그때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답답할 수 있는 인연,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도 내가 의심이 가고 불안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신다면 이 4, 5, 6월 달에는 너무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너무 이 목을 매기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혹은 내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고, 만약에 내가 이별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4, 5, 6월 달에 이별을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7, 8, 9월 달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가시는 그 시기에 내가 인기가 생기고, 그리고 나의 금전운, 잘 직업은 등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연애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현재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혹은 좀 새로운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갈 수 있습니다. 뭐 불륜을 한다, 바람을 핀다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추파를 던지면 내가 그 인기를 실감하고 좋아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겨울 시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인기도 맛봤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좀 고민을 하시다가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에 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헤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과 드라마틱한 어떤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던가 동거를 시작한다던가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를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상담을 하고 와가지고 저쪽에다가 다른 카드를 놓고 와서 그거 가져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리딩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애정하는 카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쓰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져오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4번님, 우리 물병자리님들은 연애보다는 조금 내 체력을 신경 쓰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 연애도 조금 내가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분을 좀 잘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내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방 청소부터 합시다 라고 떴어요. 이게 꼭 방 청소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이 카드 뜨면 연애운 채널에서는 선생님 저 방 청소하러 갈게요. 찔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이 카드가 떴다면 사실 연애를 위해서 내가 뭐 꾸미고 뷰티, 뭐 손톱을 바르고 머리를 다르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거보다는 우선 내 생활 습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연애운을 더 높여줄 수 있겠다. 내가 매력은 있어도 사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때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적극성이 생기고 이런 거보다는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과제, 뭐 일을 하셔야 되면 그 일이라던가 프로젝트라던가 내가 하반기에 좀 운이 좋기 때문에 직업성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물병자리님들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일에 매진하다 보면은 그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이성들이 날 더 좋아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만약 연애운을 높이고 싶다면 내 건강관리와 내 일상생활,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연애운에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카드가 떴어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연말쯤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인기가 좀 많으신 분들은 여러 이성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는 시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고르시다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바람 불륜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바람 불륜 해가지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지냐라고 묻는다면 원래 있었던 인연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눈 돌릴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연애에 대한 얘기보다는 나의 휴식, 나의 즐거움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시기에는 연애를 하셔도 내가 활발하게 데이트하러 다니시고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시기보단 집 데이트 혹은 어디 나가서 데이트하셔도 스파를 가신다던가 마사지를 받으시러 간다던가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애를 위한 어떤 조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물병자리님들. 제가 기침 좀 하고 왔는데 잡음이 들어갔다면 미안합니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움직이면 나가기만 하면 인연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긴 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연애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연애 시기. 네, 1월달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이제 멤버십 우선 오픈을 할 예정이라 아마 2월달 후반부, 하반기에 이걸 오픈할 예정인데 아쉽게도 물병자리님들은 1월달이 연애운이 가장 좋다.
그리고 1, 2, 3월달 대체로 다 좋을 건데 좋은 인연이 1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저 2월달에 봤어요. 3월달에 봤는데요. 이미 지났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1월달에 내가 알게 된 인연이 있다면 혹은 1월달에 내 인연이랑 어땠는지 내가 연애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 운명의 짝꿍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제 고양이 미유를 닮은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할게요. 하이프리니스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 카드가 보이신다면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연애에 있어서 호락호락해지기보다는 내가 원래 되게 다정하고 잘해주고 이러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 연애에 있어서 조금 내가 마음을 닫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께서는 조금은 연애를 좀 머리로 하시거나 혹은 내가 집중하셔야 될 공부, 학업, 직업, 사업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 캐릭터 카드가 사실 굉장히 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내가 예뻐서 인기가 많다 이러기보다는 내가 좀 본업에 좀 집중을 하셨을 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좋게 보는 모습이고 이 여사제는 사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카드라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좀 이성분들에게 관심이 없을 때 뜨는 카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이 연애를 좀 잘해보고 싶다, 내 사람과 잘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무 연애에 집중하는 것보단 오히려 내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연애운이 좀 더 낫겠다. 나의 성취, 나의 커리어를 좀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쓰신다면 더더욱 좋은 연애운이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께서는 1, 2, 3월달 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연애에 있어서 너무 노력하시기보다는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년 전반의 테마도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돈에 대한 테마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연애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시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자기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만약에 내가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소비를 좀 줄인다던가, 대출금이 있으시다면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법을 강구하신다던가, 약간 이런 흐름으로 보이고, 재테크 공부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배워서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던가, 요렇게 가시면 좋을 시기고,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 예전에 내가 막 퍼주고 잘해주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월 달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나도 잘하고 말고요. 4, 5, 6월 달쯤에 1, 2, 3월 달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건지 아닌지 지켜보시다가 이 사람과 헤어질지 말지를 좀 고민하게 되시는 흐름입니다. 근데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다, 헤어진다, 완벽한 이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1, 2, 3월 달에 만약에 상대방이 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물고기 자리님들도 좀 못해주고, 4, 5, 6월 달에는 고민만 이제 하는 느낌이고, 거리를 두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던가, 부부관계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자주 시간을 보냈다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주말 부부의 가능성도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부부 커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4, 5, 6월 달에 보이고, 10월, 11월 정도 되시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진짜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별수가 10월, 11월, 12월 요때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좀 지켜보시다가 이별을 결정하게 되시는 흐름으로 사실은 좀 보여지고요.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혼까진 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별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좀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의 감정을 좀 정리하게 되신다던가, 혹은 일 때문에, 돈 때문에 각자 좀 거리감 있게 지내면서 자기 일에 좀 집중을 하게 되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2025년도에 즐거운 데이트, 막 뜨거운 연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연애에 집중을 했다면 연애에서 좀 멀어지고, 한 발 물러서서 내가 해야 될 일 혹은 금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커리어상으로 좋아질 수 있겠고, 내가 만약에 지금 싱글이고 아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시기에 내가 딱 진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연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쓰고 내가 그 사람만 기다리고 내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내가 딱 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건 보고 결혼을 하시거나 조건을 보고 이제 내가 성에 차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주는 시기입니다. 소개팅 하시면 좋고요. 혹은 이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선생님 이러신 분들은 뭔가를 배우시는 곳 혹은 재테크 모임 이런 것들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의 교류가 좀 잘 되는 인연을 사실 만나야 돼요.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왜냐면 다른 별자리 분들보다 이 감수성이 굉장히 좋은 별자리라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맞춰주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별자리다 보니까 약간 호구가 된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막 엄청 나한테 뭔가 감성이 잘 맞고 이러기보단 돈 잘 버는 애인, 혹은 약간 미래가 유망한 학생, 전문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전문 직종의 사람과 연이 닿는다던가 조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막 마음이 잘 맞고 편안하다 이런 분들보다는 저 사람 조건이 나쁘지 않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하겠습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시기에 지지부진하게 얼굴을 보고 다시 만나네 마네 이런 흐름은 1, 2, 3월달 그리고 7, 8, 9월달 충분히 보이지만 제대로 맺어져서 결실을 맺기는 좀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회원을 조금 기다리라고 하겠고요. 우선은 자신을 멋지게 꾸며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좀 일에만 집중하고 뭔가 돈벌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를 잘 꾸미거나 외모 치장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못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좋은 연애의 상대에게 좀 좋은 모습보다는 너무 편한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어떤 자리가 있다면 좀 완벽하게 드레스업 하는 거, 이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주의가 떴어요. 이거는 상대방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만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금 신경 쓸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하고 있고, 나 또한 내가 옆에 누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유의하시면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아까워 라는 카드가 반대로 떠서 약간 이 시기에 내가 너무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눅이 들고 그 사람에게 너무 휘둘릴 수 있어서 너무 뭔가 조건 좋은 사람보다는 의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감성이 좀 잘 맞는 사람, 좀 착하고 유한 사람 만나셔야 돼요. 좀 그런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셔야겠다. 만약에 이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자기 잘났다고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내 운명의 짝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내가 성적으로 섹슈얼한 궁합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과 연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떤 좀 이런 섹슈얼한 감정이 좋아서 못 헤어지거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연애운이 엄청 좋다, 나쁘다 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내게 나쁜 인연이 있다면 좀 멀어질 수 있는,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 볼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끼다 똥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자리님들은 좀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해 보시고,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아마 터닝포인트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일을 좀 정리를 하신다던가 하시면서 그 일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행운의 월은 언제인지 볼게요. 칠자가 나와서 나에겐 7월달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되실 거다. 금전운도 7월달이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고양이 미유를 닮은 월정사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데스의 카드가 떴어요. 급변한 변화를 의미하고요. 좀 드라마틱하게 내 연애사가 좀 바뀌는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솔로였던 분들은 그 솔로 생활을 청산하기 좋은 시기고요. 만약에 내가 이별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 사람과 좀 정리를 하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십니다. 혹은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재회운도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좀 연애 때문에 내가 감정 소모가 좀 많을 수 있다. 내
내 연애가 각변하게 바뀌어서 내가 커플이었는데 헤어지거나 뭐 좋은 부부 사이였는데 헤어지거나 조금 요럴 수도 있어서 주의를 좀 하시면 좋은 시기 같네요. 양자리님들 전반적인 흐름 볼게요. 1, 2, 3월달 굉장히 좋아요. 솔로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좀 잘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정하고 좀 외모가 훈훈한 그런 이상형과도 같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연애에 있어서 약간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센스도 있고 매력도 있고 젠틀하기도 하고 여성분이셔도 약간 나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좀 연상 같은 사람이 1, 2, 3월달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양자리님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시면 요 시기 굉장히 좋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준다. 1, 2, 3월달까지 그래서 내 연애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별수는 저 11월, 12월 요때가 많이 보이시거든요. 내가 이 좋은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짜 내 인연이 너무 최악이었다. 막말로 쓰레기 같았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사람이 진짜 개과천선하기 때문에 내가 연애운이 최악인 줄 알았는데 올해 들어서 연애운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도 겪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기운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5, 6월 달에는 기존에 나한테 좀 잘해줬던 그 사람 외에도 내가 눈이 가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로 제가 리딩 드린 그 다정한 사람 말고 그 다음 사람은 내가 더 외모적으로 한마디로 좀 섹슈얼한 게 좀 꽂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다정하고 막 배려를 잘해줬는데 또 뉴페이스가 들어오는데 그 뉴페이스가 내 이상형과도 같은 차은우다, 장원영이다, 뭐 윈터다 이런 느낌으로 4, 5, 6월 달에 또 뉴페이스의 등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내가 너무 눈이 돌아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7, 8, 9월 달 요때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가시는 그 시기에는 내가 둘 중 한 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만약에 뉴페이스를 만나셔서 이제 새롭게 연애를 하시는 싱글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봄쯤에 들어온 그 사람 또 새로운 사람 중에 내가 잘 골라서 이제 가을쯤에 결정을 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고 이게 좀 만약에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둘 다 약간 썸을 타듯 애매한 지인 사이로 지내다가 11월, 12월쯤에 둘 중 한 명을 끊어내는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연인이 있거나 부부관계가 있으셨던 분들, 썸남썸녀가 있으셨던 분들은 그 사람과 가을까지 잘 가시다가 뉴페이스가 여름쯤에 또 등장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선택권은 우리 양자리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연애운이 차고 넘쳐서 내가 좀 선택이 어렵지만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시기 같네요. 그러면 우리 양자리님들의 흐름 더 자세히 볼게요. 사실 양자리님들은 막 뭔가 연애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애운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당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과 별로면 빨리 헤어져야겠다 하고 약간 테스트하듯이 연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막 설레고 행복해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보다는 이 사람과 별로면 좀 헤어져야겠다. 약간 이렇게 좀 테스트하듯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보시겠다. 그리고 좀 양자리님들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추구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나한테 약간 징징대는 사람, 너무 나한테 시간을 소요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짝이 아닙니다. 같이 이제 오늘 나 일해야 되니까 내일에 연락할게 하고 연락이 좀 안 돼도 이해하고 주말에 안 만나도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개인주의의 사람과 좀 잘 맞는 시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향기롭게 목욕 깨끗이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이별을 좀 하고 싶었던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별을 좀 섣부르게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뭐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별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점을 좀 볼게요.
양자리님들을 위한 조언. 울어도 돼 라는 카드가 보여요. 양자리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연애가 아니라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이별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분들과 이별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좀 힘들고 지쳐서 연애에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이제 연애도 어떻게 보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울어도 된다라고 떴어요. 그래서 슬프면 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터놓고 좀 위로도 받고 좀 이러셔라. 혼자 너무 끙끙대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 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연애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면 이 시기에는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줍니다. 이성분들이. 그래서 이성분들이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서 거기에 기대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정 때문에 못 헤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별을 선택을 하셔도 좋겠고 좋은 인연을 새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잘 만나는 것 혹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다 내 선택으로 잘 이 시기엔 만들어 가실 수 있대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연애하고 싶어도 연애운이 없으면 연애가 흘러가지 않고요. 내가 연애하기 싫어요 하셔도 연애운이 좋으면 연애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내가 바라는 대로 노력을 하셔서 뭐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좋은 달 볼게요. 3월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애적으로는 3월달이 나에게 가장 좋으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 혹은 결혼 내지는 좀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기에 내가 좀 오래 만날 수 있는 사람,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임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이미 출산하신 분들은 아이 양육과 관련해서 이제 남편분, 와이프분과 오히려 좀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흐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월달 좋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1, 2, 3월달에 더 불이 붙게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소개팅 혹은 선, 이런 누군가가 좀 이어줄 수 있는 귀인과도 같은 사람, 주선자가 있어서 만나는 인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다가 여름쯤에는 조금 감정이 좀 흐지부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1, 2, 3월 달이 굉장히 뜨겁다가 4, 5, 6월 달에는 두 분의 관계가 잠시 단절되거나 좀 헤어짐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만났던 분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해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인연이 있는 남편,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1, 2, 3월 달이 굉장히 뜨겁다가 이제 임신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부부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셨다가 이제 임신은 훅이 되시면서 말기가 되시면서 상대방의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별도 있지만 재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황소자리님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조건을 많이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조건이 좀 아쉽다면 하반기 이제 6월달 이후로 7, 8, 9, 9월 그쯤에 조건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기업 사원 내지는 자기가 사업을 하시는데 좀 능력이 좋으신 분, 돈을 좀 모아놓으신 분, 이런 분과 연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소자리님들은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만나면 더 좋을 사람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지 나를 좋아해줘서 내가 좀 편안한 사람을 만날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니시고 남편분이 꾸준히 잘해준다. 와이프가 꾸준히 잘해준다.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준다.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출산을 하신 분이라면.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조금 커플이신 분들, 사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불이 붙었다가 여름쯤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헤어지게 되는 흐름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겨울쯤에는 내가 선택을 잘 해요. 그래서 내가 설레는 사람 만날지 혹은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지 결정은 하지만 저는 약간 마음이 가시는 분을 선택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내가 마음 편안한 사람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능력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또 뭔가 좀 관계의 흐름이 막 안정적이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또 헤어진 애 만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다투고 자잘하게 헤어진 애 만에 해부 커플이라고 하죠.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요 점은 좀 주의를 하셔서 더 신중히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떤 흐름일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신을 멋지게 꾸며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드레스업 많이 하시면 좋겠고, 좀 밝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톤, 이런 옷들 입으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카드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람조이가 떴어요. 저는 상대방이 바람을 핀다 이거보다는 아마 우리 조금 황소자리님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서 이런 카드가 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임신하신 분들은 이제 임신 직후에 3, 4개월 정도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나와서 너무 재다가 둘 다 놓칠 수 있는 거, 요거는 좀 조심하라고 카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좀 볼게요, 여러분.
조언으로는 아끼다 똥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카드가 내가 가만히 있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 보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던가 애정 표현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나를 리드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좀 그러지 말아라.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시는 게 내 연애운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재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별에 대해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나쁜 선택을 하시기보단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괜찮아질 테니까 좀 더 나에게 좋은 인연을 선택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카드를 보면요. 한계를 두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원래 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가 원래 만나던 스타일을 선택하자. 이런 거보다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잘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스스로의 제약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좋을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6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6월달이 가장 나에게 연애운이 좋은 시기다. 그리고 7, 8, 9월달이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나 내 사람이 나에게 더 책임감을 갖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시기라 이렇게 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잘 보시면 좋겠고,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제 고양이 미유를 닮은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응원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선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 내가 평범하게 가만히 있고 싶어도 인기운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성적인 인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나 자체가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약간 연예인이 되어가는 그런 감각을 느껴서 당연히 연애운도 좋지만 뭔가 사업상에 혹은 내가 나 자체가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일에 있으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나 자체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애운에도 활용해도 좋지만 어떤 뭐 SNS 안 하셨다면 그런 걸 해보신다던가 아니면 방송 연애 아니면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내 걸 쓰면 좋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마케팅이나 내가 보여지는 이 나의 겉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네, 나의 어떤 브랜딩에 좀 신경을 쓰시면 더더욱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흐름을 볼게요. 완전 연예인들 내지는 일반인 훈녀분들에게 많이 뜨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여성적인 그 카드들이 많이 떠가지고 예를 들면은 되게 유명하신 일반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모델, 연예인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내가 오디션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셀럽이 된다던가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연예인으로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시기예요. 연예인도 당연히 좋죠. 여러 사람들이 날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인기운이 높아지는 시기, 도화운이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내가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나기 좋아요. 싱글분들은 내가 원래 지내던 그 지역에 만나는 사람 이런 거보다는 내가 여행을 갔을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적어도 내가 어떤 맨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뭐 카페, 새로운 직장 등등 어떤 이동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인연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인연이고 4, 5, 6월 달에는 약간 국경도 필요 없을 정도로 지역 불문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거나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추파를 던져오거나 DM을 보내오거나 이런 흐름도 보입니다. 예상 댓글 선생님 저 결혼했고 나이도 많고 애기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운을 그냥 보내실 바에는 내가 뭐 이혼할 생각도 없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도화의 운을 내가 유튜브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인스타 같은 거 열심히 하셔서 풀어내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무슨 소설 같은 거 쓰고 있고 등단을 바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뭔가 공모전 같은 거 내보시는 거 아니면 언론사나 이제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한번 지원해 보는 거 좋습니다. 네, 어쨌든 연애운으로만 보자면 사실 내가 누구 남친을 만난다 이런 흐름보단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추파를 던져오고 그러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을 고민하시고 그냥 인기만 즐길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인기운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이 인기운을 제대로 나의 업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더 많지 않을까. 남친을 만나려면 골라 잡으면 남친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추파를 건져오는 사람이 3명 정도는 있어요, 올해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내가 골라 잡으면 사귈 수 있는데 굳이 사귀시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 시기에는 내가 남친이 있어도 계속 추파를 던져오기 때문에 남친분이 아니면 여친분이 다른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한테 자꾸 구속을 하거나 나한테 너무 집착을 하시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내가 인연이 있었어도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서 좀 기존의 인연을 좀 정리하시는 겨울쯤엔 정리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여름 직후로 내가 구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잘 만나던 인연이 있어도 자꾸 자질구레하게 다투고 싸우고 이럴 수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렵겠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 중에 만약에 아이를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 임신 가능성을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임신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3월달에서 6월달 사이도 출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시기가 되겠죠. 남편분이나 와이프분이나 사실 내 옆자리 사람이 잘해주는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애기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연애운보다는 대체적으로 나의 대인관계운이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시고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인기운이 좋아지면서 새로운 인연을 1, 2, 3, 4, 5, 6 내내 좀 꾸준히 만날 수 있어요. 적어도 2명 이상 나에게 대시를 해오기 때문에 내가 재회를 그냥 포기한다. 포기하기보단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이제 미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흐름이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그런 카드들이 떴어요, 여러분. 연애운으로 치기엔 너무 아까운 운이라 내가 막 일약 스타가 될 수도 있고 일약 뭔가 메이저, 내가 간판을 달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사업적으로 아니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학생이 발탁되거나 아니면 내가 1등을 하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취업이 가능하시거나 상반기 운이 좋아서 요 흐름을 연애운보다는 좀 나의 어떤 입신양명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연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는데요. 스킨십을 진하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나보고 예쁘다. 진짜 뭔가 장원영, 막 미스 코리아라고 하죠. 쭉쭉빵빵 예쁜데 외모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사람들이 본인을 너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예인 지망생이셔서 오디션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아주 좋은 시기고 이성들이 특히나 나한테 약간 섹슈얼한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근데 좀 귀찮은 분들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도화운이 너무 좋으면 다들 좋을 거라 예상을 하시지만 막 스토킹 당하고 데이트 폭력 당하고 이런 것도 도화운이 조금 잘못 발현됐을 때 너무 도화가 셀 때 뜨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하반기에 좀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상반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고 노출하셔도 좋지만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최대한 밤에 다니지 마시고 SNS도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정보 이런 거 오픈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 사람 잡자면 상반기에 한 사람 잡아서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목욕 다시 하고 생각해보자 뭐 이런 카드가 떴는데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조금 사람을 좀 잘 보고 만나기보다는 인기에 취해서 약간 사탕발림하는 사람한테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은 오히려 진중하고 무뚝뚝한 사람인데 이제 너 너무 이쁘다, 너 최고야, 나 너랑 하루 같이 있고 싶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갈 수 있어서 내 마음이 갈 수 있어서 그것 좀 조심하셔라. 좋은 사람을 잘 판별해서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집착하고 뭐 치마 입지 마, 너 노출하지 마, 막 난리치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와우 멋진걸? 이런 카드가 떠서 약간 연예인 지망생분들 아니면 뭐 스튜디오스 이런 거 지망생분들의 약간 카드를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언 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 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가 연애운이 좋으니까 한번 연락하셔서 잘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멈춰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안 좋은 인연이 있으셨다면 내가 기존에 과거의 인연을 기다리셨다면 그 사람은 좀 놓아줘라. 어차피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계를 두지마 하고 있어요. 약간 그것도 가능해 보여요. 싱글분들이면 막 연예인이라던가 내가 예전이었으면 못 만나봤을 법한 진짜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거나 DM 같은 게 막 오는 그런 그림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평범한 사람 만나야지 이러기보다는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유명하거나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응원 드리겠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달 볼게요. 2월달이 떴어요. 그래서 2월달에 만나는 인연이 있다면 정말 좋겠고 커플 부부분들도 2월달이 가장 좋다. 임신운도 아마 2월달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운을 빌면서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개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븐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우리 개자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보다도 일이 너무 바쁘다. 여기 보면 아이가 이게 이 귀여운 수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원래는 전쟁 중에 이제 무기가 적군들이 이 아이에게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위에서 이 아이가 자기가 방어를 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 갖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좀 귀찮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밥도 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막 나한테 관심 가는 사람이 조금 귀찮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자리님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실지 먼저 한번 볼게요. 1, 2, 3월 달에 굉장히 좋아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인연과도 잘 지낼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다만 4, 5, 6월 달에 조금 그때 내가 다른 일에 신경 쓰셔야 되거나 가족을 챙겨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애에 좀 시들해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별수가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좀 시간을 가지자. 우리 좀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하반기에는 내 인생이 조금 피는 듯한 어떤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 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민을 가신다던가 학생이라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편입을 하신다던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10월, 11월, 12월에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상반기에 만나던 사람 따로고 하반기에 들어올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일 수 있는데 내가 좀 평온하게 대화가 잘 통하고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은 1, 2, 3월 달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10, 11, 12 이때 연말쯤에 들어오는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짝을 찾고 싶다. 내가 장기 연애보다도 결혼을 좀 생각하면서 진중하게 누구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부터 7, 8, 9월 달부터도 충분히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과 10월, 11월, 12월 이때 제대로 된 뜨거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말이 없긴 합니다. 결혼식을 이제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연예인분들 결혼 결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김준호 씨, 김지민 커플 이라던가 아니면 어제는 김종민 씨가 이제 궁합 보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반기에 결혼식을 올린다면 더더욱 두 분의 합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임신 후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서 자력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시도는 많이 하는데 어렵고 다만 10, 11, 12 이때 시험관이라던가 아니면 한의원을 다니시면서 좀 좋은 약을 드신다면 이때 임신 가능성이 약간 있다. 많진 않아서 너무 노력하지 마시되 가능성은 있어서 이때 좀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 자세한 연애운의 흐름을 좀 볼게요. 넌 생각이 너무 많아가 이렇게 뒤집혀서 나왔어요. 이 시기에 좀 실제로 고민이 좀 많으시거나 답답한 일이 있어서 사실 연애에 신경 쓰기엔 내가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애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반기에는 아마 좀 쉬는 걸 좀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애 상대도 너무 잘생기고 활발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분보다는 내 고민 상담 좀 잘 들어주고 나를 쉬게끔 해줄 수 있는 좀 다정한 사람과 결이 좀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큐피드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나고 싶었던 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내 성에 차는 사람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진짜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오늘은 자유가 이렇게 반대로 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렇게 떴기 때문에 좀 쉬세요. 연애보다도 다른 일보다도 몸의 상태를 조금 신경 쓰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일이나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노력을 기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올해 좀 내 터닝 포인트가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때 활동을 노력하시고 연애는 연말쯤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볼게요. 한계를 두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인연을 만나시거나 사실 저는 연애운보다는 다른 얘기 같긴 해요. 이 시기에 나의 발전성 좀 확장을 하실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셨다면 승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분점을 내거나 이럴 수도 있는 시기라 조금 나의 한계점을 두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정한 대로 밀어붙여라고 하고 있어요.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고 좀 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좀 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하면 좋겠다. 그 과정이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죠. 그래도 노력을 좀 해보셔라 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어 가보자고 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혹은 뭐 임신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 되셔도 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해보셔라 라고 이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날 볼게요. 네, 일자가 나와서요. 사실 이 영상이 이제 선공개, 회원 선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1월 달에 보시는 분들은 요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만 보실 거라 좀 아쉽지만 어쨌든 1월 달이 나에게 가장 연애운이 좋은 시기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꼭 이 2025년도 1월 달보다는 2026년도 1월 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반기도 좋으시다고 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월 내지는 내년도 1월이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시고 자 좋은 시기 보내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목탁으로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미혼이다, 아직 싱글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어떤 재력, 조건, 뭐 이 배경 이런 것들, 외모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맞으면 잘 만나봐야지 이런 마음보단 정말 깐깐하게 다 따져보고 만나고 싶을 때 뜨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잘 내가 파악하고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면들을 좀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이외로 다른 면이 있네 라던가, 혹은 그냥 편해서 만났는데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내가 만날지 말지를 더 고민을 하시게 되거나 약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흐름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인연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됩니다. 헤어지거나 이별할 수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거죠. 내 인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고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력이 괜찮더라, 알고 보니까 배경이 괜찮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사람과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썸남썸녀가 있다면 내가 여름 직전까지 노력해서 그 사람과 관계 진전을 만들어낼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해서라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 이제 커플이거나 부부이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 돈에 대해서 좀 꽂힌다, 이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더욱더 알짜배기인 사람이더라, 더 이 사람이 배경이 좋더라,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 사람과 더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가는 흐름이고,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은 하반기, 연말쯤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좀 연애나 결혼이나 임신운이 막 좋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반기에 고생하시기보단 하반기에 임신을 좀 도전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분들은 해줄 말이 많아요. 원래 이 카드는 사실 이 세상에서 잘 없는 것들을 내가 갈망할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큰 성, 그리고 뭐 뱀, 뭐 드래곤, 상상 속의 동물, 그리고 부귀 영화,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마음 맞는 그냥 편안한 사람을 만나야지, 뭐 적당히 외모 괜찮고 이러면 만나야지, 이런 마인드였다면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막 강남에 집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 라던가, 전문직 아니면 안 만나, 약간 이렇게 내가 뭔가 재고 따지게 되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만 만나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잘 만나게 된다, 이런 모습보단 내가 인내하고 맞춰줘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셔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고,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어떤 공간에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간다면 그 교회라던가, 내가 운동을 꾸준히 나간다면 그 운동을 하는 곳에서, 헬스장 아니면 뭐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보여요. 1, 2, 3월 달에는 큰 소득이 없어서 연애운은 별로 좋지 않고요. 4, 5, 6월 달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공을 많이 들여서 꼬셔야 되는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은 하반기에는 충분히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네요. 7, 8, 9월 달. 그리고 10, 11, 12월 달쯤에 또 어떤 새로운 연애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고 따지게 되시는데, 그게 막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외모가 어떻고 이거보다는 좀 조건을 많이 보게 되시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일지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할게요. 바람주의라는 카드가 보여요. 저는 상대방보다는 아마 사자자리님들께서 많이 재고 따지고 다른 사람을 만날 마음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옆자리에 누가 있어도 계속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조건이 좋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시기라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름 괜춘의 반대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쁘진 않은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좀 갈 수 있고, 내 사람도 나쁘지 않은데 더 나은 사람이 보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못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못나 보일 수 있어서 내가 조금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겠다. 그리고 집착할래 반대가 또 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집착하게 되거나 조건 좋은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면 그건 또 그거대로 상대방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언을 좀 볼게요.
아끼다 똥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연애에 있어서 내가 약간 희생당한다? 뭔가 돈을 내거나 내가 시간을 투여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를 약간 내가 먼저 하는 걸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 봐요. 근데 연애는 사실 그런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정도는 지켜야겠지만 너무 내가 좀 내색하는 게 아닌지 너무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조금 이런 걸 되돌아보면 좋은 시기다라고 하겠고 한계를 두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주자리님들은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이성을 통해서 돈이 많아졌거나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졌거나 좀 이런 걸 보고 나도 되게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약간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거를 주의는 하셔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인연인데 뭔가 한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고 놓치고 이제 나를 별로 안 좋아해주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목을 매고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심하시고요.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재회운은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잘 이끌고 꼬셔가시면 상반기에 재회운이 있는데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내가 인내하고 헌신해야지만 값진 인연을 갖는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안달복달 하시지 않고 좋아하는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시기다라고 리딩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고양이 목탁으로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식스 오브 소울즈라는 카드가 또 보여요. 이 카드 보면은 이 카드에서는 이 두 사람만 그려져 있지만 원래는 가장이 이제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와이프인가요? 네, 처자식을 이 배에 앉히고 이렇게 칼이 꽂힌 배에다가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상황을 좀 의미를 합니다. 연애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기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 뜨는 카드이고 그런데 변화의 흐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어떤 흐름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 3월달까지 상반기에는 내가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하거나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시는 흐름이 보여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4, 5, 6월달 이후로 들어오게 되실 거고, 특히나 전문직, 이런 좀 조건 좋으신 분들, 직업성이 좋으신 똑똑한 분을 원하신다면 8, 9, 10월 달에 들어오는 인연을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약간 내가 짝사랑을 하게 되기 쉬운 시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이 맺어져서 잘 만난다, 맺어진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은 나를 예뻐해주고 잘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드는 하반기의 사람은 나랑 관계 진전을 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을 맬 수 있는 시기랑, 싱글분들은 조금 내가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점, 네,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 혹은 썸남썸녀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상대방과 상반기에는 좋아요. 서로 바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하반기에 그 상대방분이 좀 이별을 고할 수 있어서 조금 내가 이별을 해도 괜찮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시고 하반기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역시나 상대방분이 나에게 좀 냉정하게 대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거를 내가 버틴다면 이혼은 안 하겠지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좀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 유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들어오는 인연을 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싱글분들은. 그리고 커플분들도 상반기에 내 인연이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헤어지자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인연도 놓치고 새로운 인연도 제대로 연인까지 가지 못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만약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상반기에 재회 가능성이 살짝 생깁니다. 근데 이 관계가 막 연말까지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보고 마지막 도전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감정 정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내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관계를 끝낼지 말지, 이것도 그렇고 금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상반기에. 그치만 여름쯤에는 내가 진짜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에 있는 인연에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상대방분이 좀 나한테 잘해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일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먼저 챙김받지는 못할 수 있는 하반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만약에 내가 인연을 그냥 끌고 가고 싶다,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고 그냥 무던하게 만나는 거를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엄청 내가 사랑받고 연애를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면 하반기에는 상대방이 되게 싸늘하게 굴고 만나기 싫어하거나 연락하는 거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감당한다면 관계 유지는 나쁘지 않다. 내가 속상하다면 나를 좀 꾸미고 내가 자존감을 좀 업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거나 이제 피부 시술을 받거나 옷을 사거나 이렇게 좀 하반기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연애적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한 대로 밀어붙여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도전은 해봐라. 왜냐면 포기가 어렵다 라고 하고 있고요.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찰떡궁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찰떡궁합인 다른 사람이 처음엔 내 눈에 안 들 수 있어서 조금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뒤돌아보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이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시면 조금 거기에는 미련 두지 말자라고 조언이 나왔네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달 볼게요. 9월달이 나에게 연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제 고양이 미유를 닮은 이 고양이 목탁으로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인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 보면 알겠지만 여성의 모습이 그렇게 막 편안해 보이진 않죠. 이 카드는 이제 산적한 할 일이 많으실 때 뜨는 카드거나 내가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럴 때 뜨는 카드긴 해서 연애를 할 좀 환경이 안 되신다. 혹은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연애가 좀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님들은 내 밥벌이 혹은 재테크 이런 거에 푹 빠지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못 버셨다 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벌리기 시작하시면서 내가 안락한 나의 삶이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가족을 챙기거나 연애보다는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학생이라면 공부 성적이 많이 올라서 내가 공부에만 좀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솔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받아주냐 마냐가 이제 솔로 탈출이 가능한지 만지를 좀 결정짓게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연은 서로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막 로맨틱한 시기가 좀 지났을 수 있어요. 서로 너무 좋아서 다 해주고 싶고 매일같이 보고 싶고 이러기보단 좀 권태기로 접어들 수 있겠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냥 잘해주는 시기도 아니고 나 또한 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서로 하는 만큼만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 2, 3월 달까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되게 상대방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보자고 하면은 딱 그 정도만 하시고 우리 좀 천칭자리님들이 상대방에게 뭐 선물을 했다면 그 사람이 선물 또 돌려주고 딱 이런 식으로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하게 관계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름쯤에는 상대방과 좀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별은 안 하실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름이 지나가시면서 7, 8, 9월 달부터 상대방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약간 가족 같은 관계 같아요. 네, 그래서 열렬히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뭐 이런 설레는 관계를 바란다면 사실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번 연도가 조금 답답할 수 있겠다. 상대방은 그냥 결혼한 지 한 10년 된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하던 대로 그냥 상대방이 노력하면 나도 노력하고 상대방이 요즘에 나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네? 그럼 나도 좀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한 해가 흘러갑니다. 그래도 연말에는 가족들과의 좋은 합이 보이고 연애로 치자면 동거를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가족처럼 편안하게 약간 동거 내지는 집데이트, 반동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기가 맞아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인연분이 있다면 그냥 무던하게 만나간다.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막 엄청 뜨겁지 않지만 엄청 막 또 차갑지 않은 정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신운은 조금 쏘쏘합니다. 저는 올해 많이 먹고 많이 몸을 좀 키워서 내년도를 도전하라고 리딩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싱글분들은 조금 애매해요. 내가 누굴 만나고 싶다면 내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나 정도의 사람은 만날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조건적으로 정말 그냥 딱 나 정도의 사람 정도는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혹은 나보다 좀 더 외모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들면은 사실 이번 연도 내로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긴 어렵다. 근데 조건 비슷하고 약간 친구처럼 만나갈 수 있는 인연은 4, 5, 6월 달에 나를 지켜보던 사람이 7, 8월 달에 고백을 하면서 충분히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지만 이제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결혼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뭔가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고백을 해오기 때문에 내가 솔로 생활을 그냥 쭉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딴 사람 있는 것 같은데가 이렇게 반대로 떴어요. 저는 뭐 딱히 누군가가 있다면 별로 그 사람에게 신경을 좀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천칭자리님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되게 잘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신경을 좀 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너 안 좋아함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만약에 내가 혼자 좋아하는 짝사랑 상대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날 좀 좋아하는 그런 엇갈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나에게 좀 떠나갑니다. 그래서 재회를 바라고 싶은 분들은 조금 상대방과의 재회보다는 내가 그냥 나의 시간을 잘 보내는 걸 저 오히려 추천드릴 것 같아요. 조언을 볼게요. 모두 너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뭔가 내가 막 엄청 꽂히는 사람은 아니네 하는 사람이어도 무던하게 좀 만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기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형이 아니네 라던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엄청 열정적으로 안 만나네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하반기쯤에는 만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해 라고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을 접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번을 트라이 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초반에는 연애가 좀 내 맘대로 안 돼서 답답하고 속상해 하시는 흐름이 있는데 이건 지나갈 거다.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좀 좋은 인연을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기월 볼게요. 7월달이 나에게 가장 좋은 월이 될 거다. 연애운 좋은 달이 되실 거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이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께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브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요거 보면은 좀 힘든 상황의 연인, 가난한 연인, 뭐 이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 드릴 때 많이 뜨는 카드였는데 뭐 아니면 너무 가난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연애에 좀 집중을 못하는 그런 커플이실 때 많이 떠서 우리 정갈자리님들이 연애에 대해서 조금 뭔가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기보다는 조금 상황적으로 너무 지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셔야 되거나 좀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갈자리님들 중에 조금
좀 연애할 그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관심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데 정갈자리님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상반기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만 내가 관심이 좀 안 가서 포기할 수 있겠고, 정갈자리님들이 뭔가 짝사랑을 시작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흐름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4, 5, 6월 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기다리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길 소망하시다가 7, 8, 9월 달쯤에 상대방과 관계가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연애에 있어서 막 엄청 활발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연애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매일 놀러 다니고 아니면 혹은 자주 보고 이러시는데 정갈자리님들은 장거리의 사람과 연이 되어지거나 혹은 상대방의 영구직 내지는 뭔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일에 몰두하셔야 되는 어떤 특별한 업종에 있으셔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는 자주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8, 9, 10월 달에는 정갈자리님들이 누군가와 함께이기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흐름이 보여요. 근데 11월, 12월 달에 상대방과 멀어져야 되는 어떤 흐름이 보여져서 조금 주말 부부 내지는 장거리 커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도 재회가 충분히 가능하신데 상대방 분께서 이제 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달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신다던가 이럴 수 있어서 약간 여름까지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는 게 재회운을 높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하시겠고,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하거나 좀 빠르게 신혼집을 마련해서 미리 왜 동거하고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 커플 부부분들은 이제 임신운이 큽니다. 가을쯤에 임신운이 보이기 때문에 바라셨던 분들은 이 시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죠. 상반기까지는 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뭔가 집중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유롭게 지내긴 좀 어렵고 내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시기라 멘탈 스트레스를 좀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멋지게 꾸며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반대로 나왔어요. 내가 좀 꾸밀 의지도 없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갈자리님들은 너무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게 오히려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 좀 내 수수한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만나시는 게 좋겠고, 내가 좀 간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연애를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연애를 하는 모습이라 좀 내가 간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겠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족할 만큼 좋은 사람이 생긴대요. 내가 미래를 그리고 싶고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생길 정도로 상대방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정한 분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부귀해질 수 있다라고 뜨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반기에 나에게 비싼 선물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보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한다면 내가 내는 돈보다 상대방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신다던가,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넌 좀 쉬어라, 내가 생활비 벌어올게 해서 내가 일을 쉬게 되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정신 차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두 카드네요. 네, 우선은 정신 차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카드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있어요. 약간 지지부진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인연과 재회운이 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포기하지 마. 막 너무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막
관리 전혀 안 하고 너무 막 아무거나 입고 다니고 이러지 마. 좀 관리도 하고, 너가 놓친 그 아쉬운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한번 연락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장 좋을 연애운 시기 볼게요. 12자가 나와서요. 12월이 나에게 가장 연애운이 좋은 시기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대체로 하반기가 길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기 위해서 제가 월정사에서 초도 올리고 요 고양이 목탁을 사왔거든요. 우리 고양이 미유를 닮아서 사왔는데 요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행맨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조금 관계가 진전이 빠르게 되지 않는 상황 등등을 의미할 것 같은데 어떤 흐름일지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애 흐름이 막 활발한 흐름은 아닙니다. 그나마 1, 2, 3월 달에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가볍게 들른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내 성에 차는 사람은 솔직히 들어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내가 맘 편한 사람,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 시기라기보단 조건 같은 거 다 따져서 내가 진짜 미래까지 그려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다 고민하신 다음에 연애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흐름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수자리님들은 사실 들어오는 인연도 많이 거절할 수 있겠다. 1, 2, 3월 달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날 좋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 진전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다가 만날 가능성도 있고 업무를 하시다가 일하는 어떤 공간에서 만나거나 하실 수도 있는 공적인 관계에서의 사람과 썸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뜨고 있어요. 근데 4월
초 이후까지는 사실 우리 사수자리님들이 저 사람과 연애할 바엔 그냥 혼자 있을래 라고 하고 있고 솔로 생활을 좀 만족해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나 시험을 앞두거나 내가 이직 아니면 승진을 바라고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실은 10월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연애를 좀 담쌓고 살 수 있다. 특히나 뭐 간호사라던가 아니면 직업군인 등등 좀 제약이 많으신 직군에 있으신 분과 내가 좀 썸이 생기거나 내가 그런 직종이어서 연애가 좀 방해가 되는 흐름이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살짝 멀어질 수 있는 시기예요. 헤어지진 않지만 서로 약간 대면대면해지거나 서로 거리가 생기거나 한 분이 일이 바빠지셔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좀 연애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기류가 전반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하는 건 없는데 이제 연말쯤에 내가 더욱더 조건이 좋은 사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워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약간 동경하는 연예인이나 동경하는 다른 이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0월달까지는 연애를 별로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커플 부부분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임신을 바라시는 분들도 부부관계가 좀 냉랭하기 때문에 임신의 기회나 가능성이 조금 많이 적은 시기라 이 시기에는 오히려 관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짝사랑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하고요. 혼자 있는 건 싫은데 또 막상 운명이 짝꿍이 아니라면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내가 연애를 시작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스스로가 뭔가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나와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을 좀 찾으러 만나러 노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하신다던가 뭔가 한 가지 공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스펙이 보장이 된 결정사 가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그 스카이 분들만 이렇게 미팅하는 뭐 어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검증된 사람을 소개팅을 받는 게 아니면 연애운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언을 볼게요. 지금 당장 시작해봐 라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좀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소개팅 좀 부탁해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결정사 같은 데를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상처가 있다, 누군가를 혼자 좋아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잊혀질 수 있다. 시간만 지나면 돼. 너무 그 사람에게 매여있지 마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재회 가능성도 크게 없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그냥 재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 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막 남자가 먼저 다가와야죠. 아니면 어떻게 결정사 같은 거 가입해요. 너무 없어 보여 이럴 수 있지만 그런 도전도 좀 해보시는 게 연애를 위해선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가장 좋은 연애의 흐름이 언제 들어올지 볼게요. 12월 달이 나에게 연애운이 가장 좋다라고 나왔고요. 여러분들께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가 월정사에서 사온 제 고양이 닮은 요 고양이 목탁으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떴다면 염소자리님들은 조금 내가 아끼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마음 주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다던가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임신 가능성도 괜찮은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기다. 소소하게 연애운이 괜찮은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싱글분들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의 사람과 연이 맺어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 거주를 하신 적이 있는 해외 경험이 많으신 어학연수를 다녔거나 하시는 분이랑 연이 생길 수도 있는 시기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되어서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요. 우선 봄에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진짜 꽂혀서 너무 마음에 들어할 인연은 여름 이후로 7, 8, 9월 달에 등장하시고 그 사람과 연애 진전이 되시는 건 완전한 겨울, 연말쯤에 가능하시다. 우선 싱글분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싱글분들. 상반기에 들어오는 사람, 하반기에 들어오는 사람 다르게 보이는데 두 분 다 뉴페이스에 가깝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조금 관계가 있었던 사람, 내 연인, 썸남선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등등이 이제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고 해외를 오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우선은 상반기까지는 흘러갈 것 같아요. 가족관계가 있으신 분들, 부부이신 분들은 이제 아이를 맞이하시는 시기가 여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7, 8, 9월달 이때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오는 분은 연애적으로 되게 설레임을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몸매가 굉장히 좋고 활동적이고 약간 멋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조건적인 거는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이외로. 그래도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몸매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람과 연이 겨울쯤 가능하시겠다. 빠르다면 상반기에 만나는 사람과도 연이 맺어질 수 있는데 상반기의 분과 이제 맺어지려고 하셔도 아마 상대방 분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서 매일같이 보거나 이제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보기가 어려워서 그 사람과의 관계 진전도 여름 이후에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전의 사람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좀 자세하게 나의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가 아까워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자신감도 좀 뿜뿜하고요. 특히 나의 외모적인 모습이 빛이 좀 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모가 물이 오르고 내가 자신감도 좋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자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애를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염소자리님들은. 다만 만약에 이제 외국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다. 내지는 내가 다른 지역에서 업무적인 어떤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출장을 가보시라던가 해외 출장 같은 거 적극적으로 나가보시거나 이런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제가 신경이 쓰인 게 4, 5, 6월 달에 내가 내 재테크를 신경 쓰거나 아니면 내 돈벌이, 일, 이런 거, 공부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시기에는 연애가 진행이 되다가도 스탑이 되거나 내가 부부관계라고 하시면 그냥 같은 집에만 있지 막 교류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떠요. 내 일에만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 연애보다도 일에 집중하셔야 될 때는 꼭 일에 집중하셔라. 연애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시기라 나는 내일 하고 있으면 연애가 오히려 순탄하게 오히려 잘 흘러올 수 있다. 이렇게 리딩 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정신 차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뭔가 구질구질한 인연 내가 놓지 못했다 하면은 좀 놓아주세요. 어차피 더 좋고 더 매력적인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약간 연하녀, 연상 아니죠. 연하녀,
연하남 이런 느낌의 사람이 들어올 거라 네, 기존에 좀 답답하게 했던 사람은 버리시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숙면을 좀 취하고 나의 이 외모를 좀 가꾸는 거 좋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옷도 좀 미리미리 사놓으시고 외모 관리도 꾸준히 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를 두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연하 남녀든 이게 궁합이 잘 맞으면 사실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연하남을 어떻게 만나요? 이러시는데 이제 연하라고 안 만나고 뭐 내가 생각했던 좋은 직군이 아니라고 안 만나고 이러시기보다는 내가 꽂히면 좀 만나보라고 이렇게 카드들이 얘기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네, 연애운이 가장 좋을 시기 볼게요. 12자가 나와서 12월 달이 가장 좋은 달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기 위해서 월정사에서 초도 올리고 요 고양이 목탁을 사왔어요. 제 고양이 미우랑 되게 닮아서 사왔는데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